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2월 23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내일 모레 즉 2월 25일이면은 총선까지 딱 50일 남게 됩니다. 그래 우리 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잘 쓰는 표현 중에 예. 그 거꾸로 매달아놔도 네. 갈 짧은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갑자기 대구에서 또 묘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아니 그 말고요. 갑자기 대구 가면 코로나가 생각나세요? 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정종섭 의원 얼마 전에 총선 불출마 선언한 정종섭 의원이 유명한 논객이었죠.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가칭 한국경제당을 갖다가 출범시킨답니다. 저희 사진 보여드릴게요. 한국경제당. 네. 그 양반 정종섭 전 서울대 법대 교수. 네. 무슨 행정안전부 장관. 1년 반 했죠. 박근혜 대통령 저 탄핵당할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니 네. 갑자기 이런 거는 또 자기 잘하네. 이게 누가 시킨 건가요? 아니면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초 문재인 정권이 의도했던 바 노리는 바가 바로 이런 거죠. 뭐냐니까 보수의 짜게지는 분열. 그래서 짜게 지어서 결국 표를 못 얻게 만들어서 50년 집권, 100년 집권을 갖다가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구상안이었습니다. 그 시나리오 이제 정종섭 씨가 이제 찬조 출연을 하겠다는 건데. 네. 저희가 잘 아는 저 법조인 저 선배 한 분이 네. 탄핵 때 우리 있을 때 같이 얘기해 줬잖아요. 얘기해요? 해야죠. 해야죠. 그렇게 묻죠. 아니 진짜 자기에게는 정말 번개처럼 빠르고 네.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네. 죽어도 안 움직이는. 네. 내 옷에 먼지 한올 못 넣는 것도 싫다고. 네. 네. 그리고 정종섭 씨를 찾아갔는데 헌재 이제 국회 탄핵 소추는 처리되고 네. 네. 정종섭 씨를 찾아가서 다른 사람을 좀 거절하기 힘든 어떤 법조계 이제 선배를 한번 보내가지고 네. 당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 아니냐. 네. 헌재 가가지고 네. 안 가더라도 네. 뒤에서 이 헌재에서의 공방을 네. 좀 대통령 입장에서 하는 걸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얘기 다 끝나고 했더니 정종섭 씨가 가만히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네. 참. 근데 드디어 무슨 분열의 불쏘시개 친문 후보의 대표 친박 후보의 대표잖아요. 정종섭. 진짜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자, 우선 정종섭 의원의 양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양반이 2012년 당시 박근혜 비대위 대표 시절에 비대위 위원장 시절에 그 당시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공심위원장은 정홍원 씨가 있고 나중에 국무총리 되시죠. 근데 정종섭 씨가 부위원장을 했고 이제 실무를 총괄 책임졌던 게 권영세 당시 사무총장이었고 어쨌든 그 공으로 정종섭 교수는 박근혜 정부 중기에 행안부 장관을 1년 반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당시 이한구 이제 공관위원장이 맡았던 그 공천 때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진박 후보로 대구 동갑을 갖다 꿰차게 돼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가 되어서 헌재에서 공방이 벌어진데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보면은 그 정홍원 전 총리 같은 경우 자기가 직접 의견서를 갖다가 써서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죠. 그럴 때 아마 정종섭 의원이 거절할 수 없는 전직 장관급 법조인이 가서 당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의견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현존하는 가장 서울법대에서 헌법을 가르쳤잖아요. 헌법학자니까 이것이 이 현재 이 잘못되고 있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유가 네네.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네. 이런 해괴한 논리를 갖고 왔을 때 네. 정종섭 씨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변호인단은 가세를 못 하더라도 네. 그런 의견들 내고 네. 정말 자기 위해서 진박 공천한다고 장관까지 한 사람이 네. 거기에는 아무 성의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D-50일에 무슨 한국경제당 그것도 전원책 씨라고 참 그 양반 딱 한 분이야. 그 유시민하고 어디 나와가지고 유시민의 그 매 많은 아이들 썰전 매 많은 아이 역할 해가지고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영국에서는 귀족
사립학교에서 뭐 귀족들 자제를 못 때리니까 네. 매 맞는 아이 데려다 놓고서 개를 네. 때렸다 그러는데 네. 저는 저기 한 거라고는 그 좌파 농객들 좌파 그 궤변의 달인 유시민이 유시민하고 나와가지고 TV에서 뭐 매 맞는 것밖에 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은 또 왜 한국경제당을 왜 만들겠다? 그러니까 좀 밑도 끝도 없는 얘기인데 이래요. 우선 대구 경북이 어떻게 되냐 좀 25개 지역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을 다 합쳐서 네, 대구 경북 12, 13에서 25개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호 공관위원장 네. 옛날 공천심사위원장은 TK에 대해서는 뭐 전면적인 물갈이를 해야 되겠다. 네네. 이게 이 사람들 당신들이 뭐 자질이 있고 뭐고를 떠나서 네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책임이 있었던 네. 상당 사람들은 또 억울하다 그럴 수도 있긴 있지만 억울한 사람도 있겠죠. 우리 국민 대다수가 예. 윤상현 같이 네. 뭐 신복이라고 자부하면서 뭐 누님이라고 불러던 대한민국에 네. 뭐 남자가 딱 2명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을 네. 누군지 아시죠? 윤상현. 또 실제 누님 부른 건 박지만. 그래서 하면서 또 뭐 형님 뭐 그만두세요 뭐 호가호위했던 사람을 예. 잘랐을 때 국민들이 뭐 잘했다 그러는 거는 네. 니들이 권력을 잡은 주체로서 진박을 얘기할 때 네. 과연 그 대통령이 잘하는 것을 잘 보좌하고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느냐. 그 정권의 실패 책임은 그 정권의 주류를 자부했던 네. 진짜 뭐 박근혜 호위부달했던 니들의 책임이라는 국민적 정서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네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단 저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단 저항이라고 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25개 지역 중에서 이제 조원진, 김부겸, 홍의락은 이쪽 당이 아니고 저쪽 당이니까 민주당이죠. 김부겸, 민주당 홍의락. 및 조원진은 좀 우리 공화당이고 우리가 22개 남죠. 네. 22개 중에 지금 뭐 정말 진박의 최고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를 할 수 있었던 최경환 씨는 지금 감옥에 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완영 의원은 이미 저 국회의원은 빠지가 그러니까 떨어졌죠. 성주 사드 배치할 때 난리 쳤던 양반. 난리 쳤던 양반. 그러니까 20개가 남습니다. 그럼 되면 20개 지역 중에서 현재까지 불출한 이건 저 뭡니까?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구자유한국당 통합된 미래통합당 기준으로 유승민, 최교일, 김광림, 장석춘, 정종섭 5명이 불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불출마 선언이라는 것도 뭐 의무량으로 김영호 의장 전화 받았겠죠. 그러면 15명인데 김영호 의장이 이제 컷오프 될 거니까 좀 후진들 위해서 자리도 좀 비워주고 자진 용퇴해라. 용퇴해라. 그래 뭐 저 떠날 때는 말없이 자진 용퇴해라. 그 강효상 그 양반은 원외 당협이지만 비례대표 원내는 아니죠. 비례지만은 비례 지역구는 아닙니다. 근데 서울로 가겠다. 오겠다. 그것도 전화 받은 겁니까? 전화 받은 거라고 봐야죠. 어쨌든 근데 15명 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저희가 좀 이렇게 좀 후배 기자들 취재한 것을 종합해 보니까 2명 내지 3명만 전화를 안 받고 12명 내지 13명이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뭐 2-3명 남겨두고 싹 간다는 거예요. 아유 참 끔찍하다. 그리고 이미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사람이 유승민, 네네. 뭐 최교일, 네. 김광림 뭐 네. 다 네. 불출마 선언하고. 네. 그런데 TK 학살이라고 불러도 뭐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TK 의원들로 봐서는 뭐 몇몇 의원들은 또 상당수 의원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억울할 겁니다. 근데 앞서 우리 이제 김영광 실장 말씀하신 대로 집단 책임 묻는 거죠. 연대 책임이라고 연대 그러죠. 책임. 연대 책임. 너희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보수 정권의 심장이라면은 네가 막아내지 못했다면 흔한 얘기 일본에 우리 예전에 뭐 했던 세푸꾸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뭐 세푸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자진 용퇴해라 하는 것이 아마 뭐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뜻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12서너 명의 의원들이 실제 연락을 받았는데 죽어도 좀 이야기 안 하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에 이런 가운데 나중에 실제 보면 컷오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까요? 아니면 수긍할까요? 그 대부분 또 반발하고 길이 있다면 네. 또 뭐 한 번 더 해보게. 이현재 의원도 서울에서 컷오프 되니까 공천 네. 탈락되니까 네. 강남에서 뭐 다른 당으로 가겠다라고 또 했잖아요. 했다가 또 나중에는 아유 뭐 또 잠시 전에는 또 일단 수용은 하되 재심 청구를 하겠다. 그 이유는 다시 생각하겠다. 그 이유는 다시 생각해 하면서 또 기자들한테 흘리는 이야기는 TK 신당이기 때문에 난 또 움직일 수도 있겠다. TK 신당은 그 사람 TK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게 지금 TK 신당이 지금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아이고 많다. 자 이제 조원진의 지금 우리공화당하고 거기 이제 김문수의 자유통일당이 지금 합치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김문수 씨도 대구에 가서 지난 총선 도전했었죠. 원래 이 양반 김문수 경고 나왔어요. 뭐 경북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나왔죠. 그러니까 뭐 대구 분들은 경고라고 그러다. 경고라고. 경고 받았다는 아니고 경북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그래 조원진이 먼저 대구 지역의 의원이고 이 둘이 합치는 흐름이 있고 또 이제 홍문종 이제 흔히 이야기해서 유영아 변호사하고 지금 보면 친박 신당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내가 들고 있다. 내가 들고 있다. 이렇게 되고 24일인가 25일날 홍문종 의원 얘기로는 24일이나 25일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정종섭도 진박 중에 진박인데 그 정종섭 의원이 전원책 변호사하고 이제 손을 잡고 한국경제당을 만들면 또 여기에도 또 사람들이 일제 유인 잠시나마 좀 의지하고 그걸 또 옮길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이것이 보면은 지금 어쨌든 그동안 자유 우파들이 모여서 사실은 보면은 이거 만들어 보자 그래서 통추위도 만들었고 또 통추위 역할하는 가운데 당시 이제 유승민 당과 또 황교안 당이 합쳐지지 않습니까? 이런 큰 흐름에서 대원칙은 이거예요. 다 보수가 뭉쳐서 지역구는 보수 우파들이요. 지역구는 미래통합당을 찍어다오. 그다음에 정당 투표. 이 비례대표 미래한국당으로 이제 한선교의 미래한국당에 찍어다오. 이렇게 되는데 또 보니까 지금 뭐 정종섭 의원 나와서 이제 기호 3번을 따는 것이 목표다 하고 흔한 얘기로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저 황 대표가 대구에서 뭐 박철원, 현경자 두 분 의원을 뭐 10여 년 이상 뭐 모셨는데 뭐 지역 의원들 다 아시잖아요. 다 미래한국당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분? 누구예요? 김영호 의장한테 전화 받은 분들 생각은 이 한국당, 한국경제당. 네. 이거 벌써 이렇게 뭐 홍보 뭐 팸플릿도 돌리고 뭐 준비를 많이 많이 했네요. 했어요. 탄핵 때는 그렇게 한가롭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입장이 어떻습니까? 뭐 직접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직접 얘기 안 했죠. 갈 수도 있다. 아니 갈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런 거죠. 김영호 의장은 야 빨리 용퇴해라. 아니야 죽어도 용퇴 못해. 우리가 그동안 황교안 대표 때 한 게 얼만데. 황교안한테 뭐 했다는 거예요? 아니 황교안 대표 때 황교안 대표가 지난해 4월 5월 달부터 패스트트랙 저쪽에 얹으면서부터 전국적으로 장외 집회를 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사람 제일 많이 동원했는데 이 얘기예요. 뭐 그건 말은 되지만 예. 그걸 가지고 이 어떤 정권에 대한 심판을 가릴 수 있을 만한 큰 기여는 아니고 뭐 의원들 뭐 자기 밑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들 네. 동원해가지고 버스 두세 대씩 끌고 올라온 걸 뭐 큰 자랑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현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런 우리가 기여를 했고 공천만 받으면 흔한 얘기로 떼어놓는 당상인데 빠지는 왜 우리를 띄우려 그래 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현역 의원들, TK 의원들의 좀 속셈이고 만약에 김형호 공관위원장 황교안 대표가 흔한 얘기로 TK 학살을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제3에 대한 무소속을 가든지 아니면 조원진과 합치든지 아니면 여기 정종섭 또 진박이니까 합치든지. 그럼 이건 미래한국당처럼 비례대표만 하는 그걸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또 다 될 만한데 후보를 내겠다는 겁니까? 후자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후보를 낸다? 네네. 이야, 야심찬 거네. 이게 그 TK 지역의 물갈이를 하게 있는 김영호 의장한테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양궁하고 골프가 네. 국내 예선 통과하는 게 저 본선에서 메달 따는 것도 힘들다는 더 거 어렵죠. 아닙니까? 예. TK 지역은 뭐 워낙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네. 글쎄요, 이분들 정종섭 씨가 하는 거, 이분들이 또 그 정말 진박 공천으로 지난 16년 총선을 네. 개판나게 했던 네. 그 지역에서 네. 또 다시 그 공천 탈락한 분들이 한국경제당을 중심으로 결집해가지고 네. 하는 모습 좋을까요? 저는 아마 대구 경북의 저 유권자들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겁니다. 왜 대구 경북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들 당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이승만 박정희로부터 또 그들 대구 경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 자긍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깔아뭉개는 문재인 정권, 이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혹여라도
옆에 이런저런 잡음이 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저희가 보면 대구 경북에 아는 또 그 오피니언 리더들 만나본 취재한 결과입니다.